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주 우리가 법률행위 하고 있죠. 법률행위. 페이지가 53페이지.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계약, 의사표시 2개.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이걸 두 번째로 배우고, 세 번째가 대리제도, 네 번째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요. 조건기한. 자, 법률행위 첫 번째 볼게.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효력, 요건. 세 번째가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가능하지 않네요. 불능, 법의 종류, 강행법규, 임의규정. 강행법규는 다시 위반 시 바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해도 단속만 될 뿐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2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됩니다.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회인데 법조문을 둬요.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계약을 해석 한번 해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자, 이게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배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불공정. 여기가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하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중간자 을의 등기가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비록 법 위반 등기지만 유효로 봅니다.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으로 봐요.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계약법 파트. 계약법 파트는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B로 할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이에 반해서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위반했다.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유효로는 단속 규정. 불능.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건물이 불나서 날아가 버렸거든. 자, 시점을 기준으로 항상 시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성립 당시 이미 그 전에 불나서 날아가서 이미 멸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후 날아갔어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유효.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자, 여기 효력 요건에서 하나가 나와요. 법률 행위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의사 능력 있어라. 당사자에 관한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 3개가 있어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는 성립하는데, 당사자에 관한 요건으로서 2가지 능력, 의사 능력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 있어라. 그런데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세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대표 놈이 어린 놈이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하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모 동의 없이 지 아파트 팔았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 없을 때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강행법규 위반, 효력규정 위반 무효든 다 세트예요. 똑같아요. 법률행위동 내 무효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돼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반사회. 우리가 반사회 효과까지 봤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을 반사회로 본 케이스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계약인데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구별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럼 반사회 등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당연히 힘을 주지 않죠. 무효. 아무런 권리 의무를 주지 않아요. 무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반사회는 4개로 동네가 구성돼요. 자, 반사회를 본 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첩계약, 공무원, 허위진술, 보험 사기, 다 나쁜 놈이지.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받는 성공, 보수약정, 형사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뭐. 이혼하고 싶어 나도. 이혼해야지 뭐. 그 각서가 나를 올가맬 수는 없어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다 느낌이 나쁜 것 같아요. 그 다음 도박하라고 빌려준 경우. 다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음이 같다는 얘기지. 반사회 해당. 자, 그런데 반사회로 보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첫 번째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 그러면 여기는 경매 피하려고 짜가쳤다고 허위 근저당. 나쁜 놈이지만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은. 이유는 허위 근저당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허위 표시예요. 통장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 협박했어? 나쁜 놈이네? 하지만 반사회 아니에요. 이유는 강박도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면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동네인 반사회, 법률행위 동네로 대법원이 끌고 오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해당하지 않는 놈이 세금이야. 세금. 양도소득세,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 이거 세금은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금 사건 같은 노태우. 비자금의 소극적인 얘기예요. 소극적의 동그라미하고 적극적 행동 아니네. 반사회로 보지 않으려고 만든 단어예요. 소극적? 그러니까 반사회 아니다로 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 무허가 불법 건물을 내가 세 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법은 무허가 건물을 똑같이 보호해줘요. 나중에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똑같이 다 대법원이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도 반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반사회 아닌 걸로 봤어요. 그래서 반사회 아닌 게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다르니까 허위 근저당, 강박, 세금, 소극적 이 단어를 통해서 의사표시니까 아니고 세금이니까 아니고 소극적이니까 아니고 이렇게 부정 우리 대법원이 보지 않았다. 그래서 풀어가면 되고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가불계약
무효예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 취소든 반사의 불공정 무효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다 무효가 돼요. 다 무효. 그래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했고, 이제 반사의 나머지 효과. 갑을 간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계약을 말해요. 행위가 계약이에요. 법률행위.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채권, 채무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효, 효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죠. 법에서 힘은 권리, 의무. 그래서 일단 채권, 채무를 취득하고, 채무는 이행한다고 하고 권리는 행사한다고 해요.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하는 게 바로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등기 넘겨주고 을은 매매 대금 5억 주고 서로 채무는 이행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등기 하니까 비로소 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 계약의 최종 목적 소유권 취득. 자, 계약이라는 행동을 했어요. 계약이라는 행동, 법률행위 했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거. 그래서 상속, 법률 규정이에요. 권리 취득의 원인, 하나는 행동해야 돼요. 법률행위, 계약. 하나는 나 자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떨어졌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권리 취득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상속이에요. 자, 계약한 것만으로 물권 취득 못해요. 우리 186조에서 부동산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을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유효, 효력이 발생한 걸 전제로 이 말이 성립해요. 그런데 을이 입주를 했고 등기도 받았고 1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무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없을 무죠. 무효라는 것은 효력, 힘이 없다라는 것은 력은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 채권 없어, 채무 없어, 소유권 등기 박아도 소유권도 없어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그러면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무효 효과,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등기 박아도 소유권 없어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기 전에 무효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채무가 없는데 뭘 이행해?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등기 다 이행했어. 매매대금으로 을은 5억 주고 갑은 아파트 키 넘겨주고 입주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미 서로서로 중개 있다. 이행한 후라면
서로 받은 것은 매매가 무로 원인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받은 것들은 서로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버린 이득이라고 해요. 법률상 원인이 무로 날아가 버렸죠. 이런 걸 부당한 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키, 등기, 이런 게 다 부당이득이 돼서 서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부당한, 정당하지 못한 받은 거, 이득이에요. 다. 부당이득은 서로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상호간에 발생해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똑같아요. 매매가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로 무효 만들어버렸거나 계약을 해제해서 해제 효과도 무효예요. 취소하고 똑같아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무 날아가 버리면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무니까 여기 있죠? 채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무가 없으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라면 서로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줄여서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원주인에게 5억 돌려주시고 을은 아파트 돌려주시고 등기 말소해 주시고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해요. 문제는 이제 무효사유가 쭉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무효사유가 강행법규 위반이다. 효력규정. 강행법규 위반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작동돼요. 그대로. 그런데 지금부터 볼 반사회 무효의 경우에는 갑이 지 아파트를 증여해요. 무상 공짜 증여계약. 을 연대 부인이 아니라 바람피는 불륜 계약을 통한 증여예요. 즉 여친이요. 부인이 있어. 근데 여친이 있으면 바람핀다 그래요. 속칭. 자기 애인한테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했습니다. 증여계약, 무슨 계약을 통한 증여예요? 불륜.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첫 계약하고 똑같아요. 해서는 안 될 짓거리. 반사회 법률행위.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반사회 무기 때문에 을려는 아파트 주세요 할 채권이 없고 얘도 줄 채무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갑은 을려가 주기로 했죠. 오케이 해서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주기 전이라면 이행 전이라면 채무가 없기 때문에 무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줄 채권도 없어요. 무니까. 근데 문제는 줬어. 을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갑이 딴 여자가 생겼어요. 병녀가. 그래서 을려한테 그래요. 을려, 내가 당신한테 준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 무효입니다. 무효는 서로 받은 것은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대요. 따라서 나는 당신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돌려줄 건 없고 내가 준 아파트만 당신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넘겨준 후에는 을려가 받은 것은 부당이득.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게 무효 효과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 경우 반사회를 원인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미 이행했다. 이미 이행을 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갑은 을에게 부당한 이득으로서 내 아파트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 법조문. 부당이득 밭에서 우리 시험범위 아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이 무슨 내용이냐?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 준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이 불법은 뭐냐? 반사회만 해당돼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이 불법은 오로지 반사회. 따라서 반사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급여 준 것은 우리 법조문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인 경우 준 놈, 갑은 이미 이행했다면 상대방 을려에게 무효효과인 준 것 부당이득 돌려줘 할 수 없다예요. 없다. 왜 이런 법조문이 나왔느냐? 반사회 행동한 놈 절대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둘 다 나쁘죠. 바람 피웠으니까. 얘도 유부남하고 만났으니까 나빠요. 하지만 일단 주면 절대 못 돌려받게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지 말란 얘기예요. 반사회를 원인으로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걸 외워야 돼요. 불법을 원인으로, 단어는 법률 용어는 길면 5자 넘어가면 끊어서 읽어야 돼.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이걸 불법 원인급여 법규정 그래요. 이 불법은 단순한 강행법 위반이 아니라 오로지 반사회. 그래서 반사회에 해당되는 계약을 원인으로 준 것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게 법조문이라 그래. 그래서 반사회한 놈 절대 법이 못 돌려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우리 법조문이 자기가 이미 준 것은 못 돌려받아요. 자, 그럴 때 갑이 두 번째 주장을 해요. 증여가 무효니까 을등기도 무효. 매매가 무효. 똑같아요. 법률행위. 원인이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그러면 너는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법에서 나오거든. 계약법 다음 파트예요. 우리 시험법이 아닌 채권적 청구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을 하는 거지. 판사님 들어봐요. 증여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등기가 무라는 것은 권리도 없겠죠. 이 소유권 등기가 무니까 소유권 없어. 그러면 내가 소유자입니다. 저 채권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들어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들이댑니다. 내 아파트 돌려줘, 을려, 등기 말소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말이 돼요. 증여가 무효,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은 되지만 대법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 이거 판례 변경된 게 예전엔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대법원 판례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걸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법관이 안 되겠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왜 판례를 바꿨느냐? 이 법조문이 있으나 마나돼. 반사의 한 놈, 불법 원인 급여한 놈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을 이걸 허용해주면 이 법조문이 있으나 마나. 그래서 대법원이 비록 당신이 말이 맞아. 증여 무효, 을등기 무효, 네가 소유자,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가능하지만 이론상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면 밀어붙여버리면 돼요. 안 됩니다. 이유.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결국 불법 반사를 원인으로 준 것은 채권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서 물권으로 돌려받을게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주면 끝. 못 돌려받아. 그 결과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 결과 갑은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고 아파트, 부당이득 채권으로도 못 돌려받죠. 그 결과 이 아파트는 을려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거울 반사. 얘가 절대 못 돌려받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가 소유권 취득. 을려가. 그러니까 이게 반사회 계약에서 이미 줬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소유권에게 물청도 안 돼.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버려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자, 53페이지의 일반적 효과 오른쪽 맨 밑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도 반사의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밑줄 하지 마요. 두 번째 줄에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자, 무효이기 때문에 없을 무.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거 눈으로 봐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자, 넘겨봐요.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와요. 이미 이행된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이미 줬죠? 아파트 줬어. 하지만 이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상대방 을여에게 무효니까 네가 받은 거 내가 준 아파트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자, 없다. 동그라미 없다. 우리는 서술로 싸움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은 밑줄 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밑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밑줄 없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들어갈게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야. 없다. 불법 원인급여는 괄호 열고 닫아요.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반사회야 줬어 못 돌려받아. 반사회야 이미 줬어 못 돌려받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돼.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따라서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이 아파트 소유권은 결국 누구? 어부지리 반사적 거울 반사적으로 을려 첩에게 귀속. 거기만 밑줄. 첩에게 소유권 귀속이에요.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밑줄만 하시고 반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미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거기에 별 3개 하시고 별 3개.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게 반사의 효과에서 알아야 할 2개예요. 하나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앞에 있지. 그거 별 3개. 그 다음에 이거 이미 줬다? 끝. 절대 반사의 짓거리한 놈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법조문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법조문이에요. 그 위에 법조문은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자, 이제 넘겨요. 다 했어. 부동산 이중매매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3월에 할 거예요. 자, 넘깁니다.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60페이지.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 자, 1차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다. 그걸 인식하시고 단지 법조문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제 법률행위에서 두 번째 볼게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자, 법조문을 먼저 봅니다. 항상 법조문을 먼저 보는 훈련을 하세요. 당분간은. 나중에는 안 봐도 돼요. 근데 4월까지는 법조문 읽고 내용 볼 거예요. 내 실력이 늘어요. 법조문을 자꾸 읽다 보면. 자,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 결과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버렸네. 어떤 계약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아이쿠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네.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다. 효과. 이 법률행위는 무효. 왜? 반사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도 반사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일단 이거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반사회 법률행위다. 이걸 인식하시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첫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항상 요건을 갖춘 목차는 두 번째는 요건, 효과가 나와요. 여기 나왔죠? 효과. 다음 어디에 적용되느냐? 적용 범위. 자, 그러면 요건을 갖췄으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해당됐어요. 무효라고 돼 있죠? 우리 법이. 왜? 반사니까. 효과가 똑같겠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자, 성립요건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백에 A라는 아들놈이 있어요. 서울에 삽니다. 아들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도박빚을 졌어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도박을 하니? 죄송해요. 제가 1억이나 졌어요. 아버지 빨리 1억 좀 송금해요. 제가 빌린 사람이 이름이 폭이에요. 폭. 성은 저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소금 나들 놈이 땅 하나 팔아요. 아버지 땅 많잖아. 어쩔 수 없이 10억짜리 토지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중개사님, 제가 돈이 급해요. 1억이. 빨리 반이라도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팔려요. 그러던 중 중개사님한테 전화했어. 아버지,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그분이 1억에 산대요. 1억에. 어떡하실 거예요? 1억 아니면 안 산다는데 을이란 놈이 나타나서 갑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10억짜리 땅을 아무리 내가 급해도 1억밖에? 안 돼? 안 팔아. 근데 그때 또 전화가 와. 아버지 저 죽어. 어쩔 수 없이 1억에 팝니다. 자, 매매계약 법률행위 성립했어요. 갑은 10억짜리 토지를 줬죠. 이걸 급부. 을은 얼마 줬어요? 1억을 줬죠.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균형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나요? 갑이 준 건 10억짜리 땅인데 얘는 10분의 1은 1억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준 것하고 내가 받은 것 간에 현저한 차가 있을 것. 자, 이게 객관적 요건이고 적죠 뭐.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내가 받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두 번째, 이 말이 이거예요. 법조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죠. 법조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죠. 이 말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나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는 얘기야. 자, 이제 주관적 요건 나와야 돼.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당사자, 갑에게 주관적 사정인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우리 법조문이 당사자 갑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조문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한 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속마음, 속 상태가 공박해야 되고 또는 경솔해야 되고 또는 아무런 이 계약에 무경험 상태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박이란 게 뭐고 경솔이란 게 뭐고 무경험이란 게 뭐냐? 공박은 급박한 곤궁이에요. 급박한 곤궁. 급해. 급박한 곤궁. 궁피받았는 얘기예요. 급박한 곤궁이란 게 뭔가? 아버지는 뭐가 급해요 지금? 아버지는
1억이 급해. 현금이 없어서. 공박은 보통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 들어봤죠? 경제적으로 궁핍이에요. 궁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궁자를 되겠어요. 따라서 보통 급박한 공궁은 보통은 돈이 급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급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1억 돈이 경제적으로 급해요. 그러면 꼭 경제적 원인에 이 궁박이 한정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안 급해도 내가 마음이 쫓길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구속돼 있어. 그럴 때는 심리적으로 쫓겨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궁박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는 않고 설사 경제적으로 급하진 돈이 급하진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한 것도 궁박으로 봐요.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다 궁박으로 본다. 그 다음 경솔해. 우리 말 쓰죠? 아유, 당신 왜 이렇게 경솔했어. 생각이 깊지 못했다. 사례가 깊지 못했다. 이건 시험 안 나오고. 무경험, 말 그대로 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전에 경험이 없어. 첫 경험이에요. 경험 없이 계약하셨군요. 이게 무경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저는 60평생 땅을 팔아본 계약서 쓴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 경험 없는 사람이에요. 무경험에 해당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경험이란 것은 이 계약건, 이 자체의 무경험, 처음 경험 없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적인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그래서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지 절대로 현재 계약한 매매 계약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따라서 내가 토지 매매는 60평생 처음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 있는 거예요. 무경험이라고 하지 마세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험 나니까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으로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된다면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아버지 가반 때 이 세 가지 사실이 모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모두 있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왜 셋 다 없어도 돼요? 이유는 모르네. 결론은 알고. 오와 또는 때문에 and하고 오와 차이예요. 또는은 이거 또는 이거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건 둘이 아니 세 개죠. 그럼 세 개 중 하나라는 얘기지. 10개 그럼 10개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박 우리 법 조문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따라서 셋 다 있을 필요 없고 셋 중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공박한 사정이 있었거나 나머지 없어도 돼요. 경솔했거나 또는 무경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요건 세 가지는 셋 다 모두 있어야 한다. X. 셋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 자, 그러면 아버지는 돈이 급했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공박. 사회 경험이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뭐 사례 깊지 못했다.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했어. 선택을 한 거지. 아들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공박 요건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공박했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으니까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없는 요건을 우리 대법원이 하나 요구해요. 자, 갑은 10억짜리 땅을 1억밖에 못 받아서 피해자라고 하고 상대방 매수인 이놈을 1억에 10억을 꿀꺽 했다 해서 폭리를 취한 놈
폭리자라고 해요. 큰 폭의 이익을 취했다. 폭리자. 자, 이 을에게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주관적 사정, 이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나쁜 의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불공정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요건, 폭리자에게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급한 사정, 주관적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만 돼요. 따라서 을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 그냥 후려쳤어. 그런데 콜했어. 그러면 불공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면서 아버지가 아들놈 때문에 급해. 내가 1억에 대시해도 아버지는 받을 거야.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으로 성립합니다. 불공정.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요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두 번째, 주관적 내심의 주관은 내심적 피해자 아버지에게 공박, 경솔 또는 해야 돼. 그래야 셋 중 하나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을 것. 공박이란 게 뭐냐? 급박한 공궁. 보통은 궁핍하다는 것은 돈이 궁핍하죠. 경제적으로. 경제적 공박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서 내가 어떤 불공정 법률행위 했다. 정신적. 우리 남편이 교도소 산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박한 것도 공박에 해당한다. 무경험. 내가 이 매매 계약을 평생 처음 계약서 써봤다 해서 저 경험 없었는데요. 무경험 아니에요.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했으면 무경험 요건은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대부분 공박에 해당돼요. 공박. 불공정의 99%가 공박밖에 없어. 여기 해당 안 돼요. 경솔도 쉽게 해서 결국 공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공박. 대부분은 또 사실은 이거예요. 돈이 급하지, 돈이. 자, 이게 성립요건. 성립요건. 교재 정리합니다. 자, 의. 제104조는 103조의 예시조항이다. 밑줄. 104조가 불공정 법률의 법조문인데 103조는 반사회 법조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불공정 법조문은 반사회 법조문의 예시조항이다. 그 위에 써요. 불공정은 반사회 법률행위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교재가 없어요? 왜? 두고 왔어? 그러면 옆에 앉아. 옆에 앉아서 보기라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좀 앉혀. 같이 봐요. 같이 읽긴 해야지.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불공정은 반사회인데 법조문에 별도로 뒀다. 이게 예시조항이다. 그 말이에요. 밑줄만 하시고. 오케이. 자, 한 장 넘겨요. 적용 범위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건 가요. 한 장 넘기셔서 3번 요건 있죠?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1번 급부와 밑줄.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밑줄. 자, 주관적 요건으로 2번에 1번 피해자 아버지 갑한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2번 거기는 밑줄 마시고 공박, 경솔, 무경험 밑줄 마시고 2번이 중요해요. 자, 공박은 밑줄 급박한 공궁. 자, 공박의 원인은 묻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밑줄. 아이쿠, 여기에 고딕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인 공박도 다 포함.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경솔은 시험 안 나와요. 무경험 4번. 무경험이란 자, 오른쪽으로 가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그대로 믿죠.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 이렇게 넣어서 읽어요.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대로 밑줄. 그대로. 그래서 내가 60평생 매매 계약 처음 했다더라도 사회 경험이 있다면 무경험이 아니란 얘기.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반복해서 외웁니다. 5번. 이거 모두 셋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 하나 있든지 두 개 있든지 세 개 있든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 밑줄 하시고. 그 다음 3번가 양거로 3번. 상대방 폭리자 을이죠. 폭리자 을은 피해자 아버지의 이와 같은 급한 사정, 주관적 사정을, 자 밑줄,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라. 그렇게 밑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있어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상번, 상대방에 관한 요건, 이게 다 갖췄다면 이제 성립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 2번에 별 3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 아니다. 이것도 별 3개예요. 이 2개를 장난쳐요. 나머지는 밑줄만 하시고.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반드시 있어라. 이것도 밑줄만 들어가요. 쟤들보다 덜 나와요, 얘가. 자, 오른쪽 5번 봐봐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 판단식이 나왔어. 우리 반사에서 했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 무조건 판단 나오면, 시점 나오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야. 그래서 반사회죠. 이것도 똑같아. 반사회 여부든 불공정 여부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시. 그게 바로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따라서 봐봐. 계약 체결할 때 올 일자 기준으로 불공정한 게 아니죠. 그럼 나중에 불공정이 됐어. 불공정이 아니에요. 아니야. 계약 체결 당시 아니죠. 그러면 뒤는 볼지도 마. 계약 체결 당시 반사회 아니면, 불공정 아니면 아닌 거야.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나중에 불공정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불공정이라 할 수 없다. 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거기에다 별 3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반사회든지 불공정이든지 기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무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넘겨봐요. 자, 이제 효과 갈 거예요. 효과. 이 계약이 갑을 계약이 불공정 법률에 해당된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 불공정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이제 설명드려요. 무효야. 그러면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죠. 따라서 설사 을이 병한테 팔아졌게 삼자가 나타나도 모든 삼자에게 선예 삼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선예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왜? 반사회니까. 불공정도 반사회죠. 똑같아요.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선예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다. 그 다음 적용 범위 볼게요. 적용 범위. 그러면 효과는 밑줄 쳐줘야지. 거기 2번 봐요. 일단 1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밑줄. 우리 법조문대로 무효. 자, 2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이기 때문에 선예 3자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선예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 별 3개 들어가요. 선예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똑같아요. 오케이.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2장 넘겨서 첫 페이지로 가봐요. 불공정 법률행위. 60페이지 다시 가봐요. 적용 범위 있죠? 적용 범위가 앞에 있어요. 이 교재는. 자, 적용 범위에서 한번 봐봐요. 불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여기에요. 지금 할 거. 여기 10번 나왔어요. 10번. 얘들은 이거 4번.
이거 3번, 이거 2번, 10번. 지금 할 게 10번이에요. 불공정에서 가장 잘. 자,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가 거꾸로 읽어야 돼요. 법률 행위가 공정하지 못했을 때 불공정 법률 행위요. 그러면 당연히 법률 행위에 적용되겠죠. 이 불공정 법률 행위 무효 이 법조문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법률 행위에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인 놈도 있고 의사표시가 2개인 놈도 있어.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인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겠고, 그 다음 의사표시가 2개인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되는데 왜?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니까 법률행위에 적용된다니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2개인 계약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보통 99% 계약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계약이 많아요. 의사표시 하나보다. 계약에 적용되는데 이 계약 중에서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자, 불공정이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즉, 불균형이란 것은 내가 증거하고 내가 상대한테 받은 거하고가 어긋나야 돼. 따라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이 있어요. 즉 나만 주고 받는 게 없는 계약이 있어. 그게 뭐냐?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유상계약,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는데 반대급부 상장이에요. 반대급부가 있을 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다 유상이에요.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받고, 임대차, 키 내주고 사용수익회 하고 월세 받고, 반대급부가 있죠. 따라서 불공정이 되려면 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어긋남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 유상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얘기 나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증여계약에는 불공정 여부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상 증여계약은 나만 주지 반대급부 받는 돈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잖아요. 소유권만 아파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란 것은 무상이 반대급부 상장이 없을 즉 나만 주는 공짜계약이 무상증여계약이에요. 따라서 무상증여계약은 값만 소유권 주지 반대급부가 없어.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무슨 불균형. 균형을 맞추려면 양쪽이 있어야지. 그래서 반대급부 없는 무상증여계약은 불공정, 이 법조문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놈이 있어. 법률규정. 법률 규정에 해당되면 불공정이 작동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바로 경매예요. 경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1억이 낙찰받았어. 100분의 1 가격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어마어마한 차가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된다 안 된다? 경매 안 되지.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죠. 우리 187조에서 제가 외우라고 해서 상속, 경매, 이 대표적인 게 기타 법률 규정.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에 개시되는 거고, 경매도 내 의사로 낙찰된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경락인이. 따라서 상속하고 경매 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시험은 경매만 나와요.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유가 이거야. 경매가 왜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되느냐?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불공정이야.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이 작동되는데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 규정이요. 그래서 경매도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에서 우리 시험은 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반대급부 없다.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어긋남이 있어야 되는데 무상증여계약은 반대급부가 없어. 무상. 반대급부가 없어.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그래서 무상증여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경매. 경매는 여기다 적을게요. 자, 무상증여 작동되지 않는데 이게 이유고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작동되지 않아요. 이유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이 말은 경매는 상소경매, 기타 법률규정 187조 법률 규정이야. 법률행위 아닌 것을 몽땅 법률 규정이라고 몰아버려요. 그래서 무상증여하고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유를 통해서 결론. 불공정이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상증여는 공짜야, 공짜. 반대급부가 없어. 그냥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적용 안 되고 경매는 왜 적용 안 되느냐? 경매는 상속경매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니까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이 두 개. 어마어마하게 나와. 10번 나왔어. 10번. 11번. 자, 적용 범위. 증여 밑줄. 증여만 하고 세 번째 맨 오른쪽 거.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만 하고 나머지는 밑줄 긋지 말아요. 증여 적용되지 않아. 자, 이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증여와 같이 읽기만 해요, 눈으로. 자, 상대방이 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 출현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것.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말은 길어요. 간단히 합니다. 반대급부 없어. 그렇게 요약을 하세요. 증여는 나만 주죠. 당사자 일방 급부만 있죠. 즉 나만 주죠.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길어. 어떻게 하느냐. 적어요. 증여 적용되지 않는다 밑에 여백에 이거 반대급부 없어. 반대급부 X 이거 괄호 열고 닫아요.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볼 이유가 없어. 긴 내용을 안 봐도 돼요. 줄여버려야 돼. 증여는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경매 밑줄. 증여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해도 돼요. 경매 마찬가지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첫 번째 끝에 두 번째 연결된 게 있죠. 104조 즉 불공정 법률 행위 이 법 조문이 작동될 여지가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유 거기 나왔어. 화살표고 경매는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행위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아니니까. 법률 규정 밑줄하고 괄호 열고 닫아요. 이유. 이런 거 우리 시험지면 안 떠.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될 내용은 괄호 열고 닫아요. 이유.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돼. 우리 시험지문에 뜨지 않아. 우리 시험지문은 경매에 적용되느냐 안 되냐, 무상증여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만 나와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 경매? 어허 법률행위 아니네. 적용 안 돼. 증여? 어허 반대급부 없네. 적용 안 되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할 걸 괄호 열고 닫으란 얘기예요. 우리 시험지문에 뜨지 않아요. 자, 증여 경매 두 개 왕별이에요. 왕별. 별 3개도 아니야. 이건 왕별. 11번 났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유를 통해서.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 마칩니다. 해석은 안중에 3월달에 오표시 무해 원칙만 하면 되고 10분간 쉬고 의사표시 동네로 갑니다.